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등기제도죠. 여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출제 논점 5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넣어놨죠. 그죠? 안 나오는 건 안 넣고요. 그렇게 책을 만들어야지. 그죠? 책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책을. 할 말만 해야죠. 할 말만. 예? 대단해요? 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첫 번째 논점은 등기 청구권입니다. 01번에 등기 청구권.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69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뒷페이지 03번 가등기. 밑에 04번 이중 보존 등기, 05번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일단 먼저 등기 청구권부터 볼 건데요. 자,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는 일단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는 겁니다. 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리고 을이 매수인이라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죠. 이전 시켜라.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소유권 넘기라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 자,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갑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 가져왔어요. 위조해서 갖고 온 거니까 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 등기죠. 무효 등기에 대해서 갑이 냅두라고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는 주로 이전 등기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청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자,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고 갑은 등기 의무자인 거죠. 매도인이니까 등기 줘야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갑이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갑이 등기 권리자고요. 이 경우는. 말소시켜줄 의무가 있는 을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이렇듯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는 등기에 대해서 첫째 줄 권리자가 의무자 상대로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 그리고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2번에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다릅니다. 등기 신청은 등기소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이거는 국가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상 권리예요? 공법상 권리예요? 공법상 권리고 이건 절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자, 넘깁니다. 등기 청구권 뒷페이지 종류가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습니다. 자, 일단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는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면 그거는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아직 물권자가 됐어요? 되지 못했어요? 되지 못했죠? 채권적 청구권. 자, 만약에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이 물권자가 된 사람 같으면 물권자가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거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한 거 있죠.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 을은 소유자 됐어요? 되지 못했어요? 아직 소유자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채권적. 자, 그럼 밑에 갑 쪽에서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거 있죠?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이죠. 갑이 물권자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왜 2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하냐면은 채권적 청구권은 이거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간 방치하면 없어지죠? 10년 방치하면. 10년 권리 행사 안 하고 냅두면 없어지죠. 자, 반면에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그런 거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런 거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채권적 청구권 먼저 확인합니다. 개념 보시고요. 채권자가 행사합니다. 이번에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 방치하면 없어집니다. 자, 밑에 종류를 보면은 미등기 매수인, 그리고 니은의 시효 완성자, 이 사람들은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현재 채권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디귿의 임차권, 리을의 환매권, 다 채권들이죠. 따라서 다 채권적 청구권들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물권자가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습니다. 밑에 종류입니다. 기억.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건요, 이거는 오로지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요. 공시법에서 나오는 거죠. 예.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공시법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뭔가 등기 청구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니은 실체관계. 명의가 불일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복귀 사건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었고,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매수인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법하게 등기가 격려됐으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을 했던 건 사실인데, 과거에 체결했었던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 복귀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동 복귀되는 순간서부터 이제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하지만 명의자는 누구예요? 명의자 을이죠. 그럼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명의자가 을인 상태에서 갑이 이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 지위를 가지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디귿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하고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아니에요? 지상권자예요. 왜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라고 돼 있죠, 그죠? 물권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물권자예요. 지상권 물권이거든요. 이미 요건 갖춰서 지상권자가 된 상태죠. 그래가지고 설정 등기 청구하고 있거든요. 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사례를 들여다보면 을은 갑의 토지를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마치지 못했죠. 그러면 을이 바로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등기는 마치지 못한 을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취득 못했어요? 취득 못했죠. 미등기 매수인이거든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서 가지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이거.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린다고 해야 되죠. 그게 원칙입니다. 걸립니다. 10년간 방치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원칙. 근데 안 걸리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미등기 매수인이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는 중이죠. 그러면 안 걸려요, 예외적으로.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단락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기읍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겠지만 니은처럼
첫 번째 점,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뭐 하고 있으면 점유 동그라미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 밑에 줄 미등기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점유를 스스로 하고 있다가 다른 제3자한테 팔아 넘길 수도 있죠. 이건 점유를 뭐 하는 거예요? 승계시키는 거죠. 점유를 승계시켜야. 점유를 승계시킨 것도 을이 병한테 부동산 팔아 먹겠다고 이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팔아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거, 행사하고 있는 거.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점유를 하든 점유를 승계시켜주든 둘 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권리 행사하는 사람을 보호해줘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점 같은 경우는 점유를 승계.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두 번째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죠. 자, 중간 생략 등기의 개념은 알고 있죠? 중간 생략 등기 순차적으로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을 그리고 을에서 병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중간을 생략해서 곧바로 등기 넘어가는 거죠. 그게 중간 생략 등기죠. 자, 근데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일단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왜 유효해요? 유효라고 외워서. 그죠? 유효라고 외웠으니까 유효인 거죠. 단속 규정입니다. 양보하러 2번 효력입니다. 효력, 단속 규정. 물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을 때 처벌하는 건 사실인데 그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라는 거죠. 실체 부합. 여기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라는 건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절차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절차보다 결과 중요. 우리 수험생활도 결과가 중요해요, 절차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합격을 해야 되죠? 네.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화이팅. 자, 2번. 자, 이때 중간 생략 등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했어요.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해 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투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때는 확정 무효입니다. 무효로 확정시켜버린다. 자, 내려갑니다.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간 생략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는 갑하고 을 그리고 을하고 병 세 사람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여기서 매매 계약, 그리고 이걸 그대로 사가지고 을이 또 병한테 넘기겠다고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기겠다. 그렇게 셋이서 뭐 했다고요? 합의했다는 거죠. 합의를. 그럼 합의했으니까 병이 합의된 대로 등기 넘겨. 그러면 나한테 등기 넘기라고 직접 청구, 직접 등기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합의됐으니까요. 이때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던 건 사실이죠. 그럼 을은 매수자이기 때문에 을은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등기 청구권 없어졌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3자 간에 중간 생략해서 등기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럼 저 등기 청구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없어집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거죠. 이거 안 없어져.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갑이 매도인으로서 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권리도 또 안 없어져요.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 속에서 대금을 인상하자고 했고, 대금을 뭐 하자고요? 인상합시다. 대금 인상을 합시다. 돈 좀 더 달라는 거죠.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대금 인상. 근데 을이 인상분을 줬어요? 아직 주지 않았어요? 아직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병은 눈치 없이 뭐라 그래요? 등기 넘기라 그러죠. 병은 눈치 없이. 아직 돈 들어왔는데 돈 안 들어왔는데. 돈 안 들어왔는데 병은 등기 넘기랍니다. 얘가 지금. 그럼 갑이 여기서 눈치 없는 놈아. 아직 돈 안 들어왔으니까 등기 해줘요. 등기 거절해요. 등기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동시이행의 항변입니다. 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등기 이전을 거절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돈 주는 게 먼저예요? 등기 넘기는 게 먼저예요? 이게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 그러니까 이게 항변권 행사하는 거죠. 항변권. 1번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갑과 을의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그 밑에 줄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대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중간 생략의 합의 후에 갑과 을 간의 매매 대금을 뭐하기로? 인상하기로 했거든요. 이때 둘째 줄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됐어요? 지급되지 않았어요?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에게로의 등기를 거절하겠다는 거죠. 이 거절이 가능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중간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죠. 갑이 을한테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건 사실이에요. 자, 이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갑으로부터 이제 매수해가지고 또 병한테 팔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합의, 중간 생략의 합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병하고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죠? 합의 안 됐잖아요.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병이 갑 찾아가가지고 등기 넘겨라. 직접 청구. 돼야 안 돼요? 그건 선 넘는 거죠. 말 안 된다는 거죠. 병이 가진 등기 청구권은 매수자로서의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 가능한 거죠? 을한테 행사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을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위해야 되죠.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보니까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을이 직접 행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병이 어떻게 행사합니다? 대위해가지고 을을 대위해가지고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대위 행사는 할 수 있다. 자, 다음 을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 이거를 병한테 양도한다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서 네가 행사해서 네가 쓰라는 거죠. 그죠? 대위하지 말고 가져가 이렇게. 그럼 병이 등기 청구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등기 청구권 넘어왔죠. 등기 청구권 2개 갖고 있죠. 그죠? 부자네요. 부자. 그죠? 등기 청구권 2개 갖고 있네. 2개 이렇게. 넘겨받은 거죠. 이거. 넘겨받은 노란 색깔 등기 청구권 이거를 갑한테 그러면 직접 행사해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권리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받아야 돼요? 등기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 되죠. 갑이 의무자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당사자끼리의 관계인 거니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채권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채권을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면은 갑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할 때는 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 받았어요? 동의 안 받았어요? 동의 안 받았어요.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먼저 보시면은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2번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3번입니다. 병이 을로부터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동의 안 했죠? 그러면은 직접 등기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 35년 동안 한 번도 동의를 해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에서 이 채권 양도란 단어가 딱 나오면 그냥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자, 4번 내려갑니다. 중간 생략의 합의가 없이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죠. 중간 생략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하지 않았어요? 합의 안 했죠. 합의 안 했는데 갑이 뭐 하셨어요? 등기 넘겨줬어요. 이렇게. 합의 안 했는데 왜 등기 이렇게 넘겨준 거죠? 천사라서. 갑이 천사죠? 천사라서 등기 이렇게 넘겨줬죠. 이렇게.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등기는 유효죠. 합의를 했든 말았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도 매매가 있었죠.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는 등기가 병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가지 않고 중간 생략에서 등기가 넘어간 거죠.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순차적으로 정석적으로 가가지고 등기가 되든 아니면은 중간 생략에서 등기가 넘어가든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결과 같다는 거예요. 결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찍는 그 번호 찍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의 미래를 바꾸니까. 잘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잘 찍으셔야 돼요. 행운의 번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행운의 번호를. 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때 연락을 주셨어요. 아침에 시험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어떤 학원의 부원장이었거든요. 부원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예? 왜 그러시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늘 행운의 번호를 받았다면서 집에 나오면서 행운의 번호를 받았대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행운의 번호가 몇 번인데 이렇게 하니까 오늘 행운의 번호 3번이라면 3번. 3번으로는 밀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요. 행운의 번호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40문제니까. 우리 문제 40문제죠? 과목당 4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이 정답인 거부터 해가지고 5번이 정답인 것까지 해가지고 몇 개씩 있어요? 8개씩 있는 거예요. 8개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통계를 내 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문제 풀고 모르는 거는 넘어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끝에가 40번까지를 다 풀고 나서 다시 쳐다봤을 때 남아있는 문제들을 내가 찍어야 될 때 그때 내가 찍었던 것 중에서 가장 덜 나왔던 숫자 세봤을 때 가장 덜 나왔던 숫자가 있겠죠. 그걸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개라도 더 맞추는 거예요. 그쵸? 물론 그거는 내가 찍었던 게 다 정답인 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찍었던 걸 정답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가등기입니다. 70페이지. 자, 가등기 같은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 보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부동산을 팔 거라고 을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을이 땅 사러 갔는데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땅이 마음에 들어요. 땅이 너무 좋아. 사야 돼 이거 무조건. 딱 보면은 느낌 오죠, 그죠? 올라갈 거라고 이 땅에 오를 거라고 딱 느낌 오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무조건 사야 되겠다는 거죠 이거를. 근데 갑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속. 갑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을이 여기서 매매 계약을 일단 체결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면서 등기 받아야 되죠. 잔금을 준비했어요. 잔금 2억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잔금 먼저 주면 내가 등기 넘겨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직 지금 서류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류가 준비 안 됐으니까 일단 뭐부터 달라고? 잔금부터 먼저 달라는 거죠. 그럼 잔금 주면 돼야 안 돼요? 잔금 주면 안 되죠. 근데 땅이 마음에 든다고요. 그래서 갑이 잔금 안 줄 거면 때려치래요. 근데 난 사고 싶죠. 때려칠 거예요? 땅을 살 거예요? 땅을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잔금 줘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때 본등기를 지금 당장 못 하니까 일단은 무슨 등기 해놓는 거죠?
가등기를 이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 할 수 없는 상태. 본등기를 할 수 없으니 가등기 하는 거예요. 이 가짜가 거짓 가짜죠. 이거는 임시로란 뜻이 있어요. 이 가가. 임시로. 일단 등기를 해 놓는다는 거죠. 임시로. 그러면 가등기를 해 놓았다. 근데 가등기를 했다고 해도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죠.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을은요. 가등기는 그냥 순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순위 보존. 가등기가 어떤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건 없습니다. 실체법상의 효력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런 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을이 부동산 소유자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는 추정력도 인정받지 못해요. 추정력은 본등기에서 인정됩니다. 가등기는 추정력도 인정 못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이 가등기가 돼 있지만 갑이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도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병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 이중매매한 거죠. 나쁜 놈 이중매매 병한테 본등기에서 넘겼다는 거죠. 그럼 병한테 본등기 넘겼을 때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을은 가등기로 순위를 보존하고 있었죠. 그럼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뭐 하면 되죠? 본등기 하는 거예요. 본등기 하는 거예요. 본등기가 되면 여기서 물권이 변동돼요. 본등기를 하면 여기서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부동산은 한 개밖에 없는데 소유자가 을하고 병 두 사람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없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소유권, 이 을의 소유권이 빠릅니다. 병의 소유권이 빠릅니다. 을게 빠르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가등기 해 놓았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병 늦은 등기 있죠? 이거 말소 처리되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등기관이 지건 말소 처리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을이 여기서 본등기를 하려면 본등기 청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등기 청구 갑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요? 본등기 청구.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되죠? 갑한테 해야 돼요? 네. 갑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가등기를 등기부상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을 갑구로 확인해 보면요. 1번 제일 최초 소유자가 누구였죠? 최초 소유자 갑이었잖아요. 갑이 최초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2번 을이 소유자가 됐어요.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권리자 을. 아직까지는 소유자가 갑인 상태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3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시켰죠. 누구한테? 병한테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병이 소유자인 거 맞아요. 병이 소유자예요. 하지만 을의 가등기 순위가 앞서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본등기를 치면 여기서 본등기 효력을 만들어 버리면은 을이 소유자가 되면서 병은 늦어버린 거죠. 이게 지워진다고요. 이렇게 말소 처리돼 버린다고요. 이게 가등기예요. 바로 그거죠. 자, 보겠습니다. 개념. 본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구비했어요? 구비하지 못했어요? 구비하지 못했어요. 왜 구비하지 못했어요? 갑이 꼬장 부려서. 저 갑이 꼬장 부려서 요건 구비를 못했어요. 지금. 서류 나중에 준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중에 이루어질 본등기를 위해서 순위를 보존해 두는 거. 순위. 요게 가등기라는 겁니다. 양과로 2번 내려갑니다. 가등기를 통해서 보존하려는 건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려면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이 물권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본등기 하면 돼요. 가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등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제가 가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갑이 꼬장부리니까. 얘가 꼬장부리니까 내가 매매를 원인으로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있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 당연히. 만약에 물권자라고 한다면 바로 본등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한다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 보존한다는 거다, 채권적 청구권 보존한다는 거다. 채권적 청구권 보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 청구는 결국 채권을 주장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던 갑상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밑에 박스 정리된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효력입니다. 본등기 전이죠, 일단. 자, 본등기 전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같습니다. 기역 실체법상 효력 없습니다. 니은 추정력 있다, 추정력 없다. 추정력도 없습니다. 디귿 본등기 전까지는 가등기 의무자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의무자, 지금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갑이죠, 갑. 갑이 처분해도 돼요? 네. 처분해도 돼요. 본등기 전에는 갑이 소유자인 상태죠? 처분하셔도 돼요. 따라서 가등기는 처분 금지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가등기로 처분 금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2번. 가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주등기로 이전해요, 부기등기로 이전해요? 부기등기로 이전하죠. 왜 부기등기로 이전해요? 순위 보존해야 되니까. 을이 가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키죠. 주등기로 이전시키면 4번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 그럼 망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1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이전시켜야 그 순위가 유지가 되잖아요. 2번 내려갑니다.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그 소유자, 저 갑을 상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밑에 3번입니다. 본등기 후 효력 나옵니다. 일단 먼저 물권 변동의 효력, 즉 소유자가 되는 것은, 본등기를 해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가등기 시로 소급합니다, 본등기한 때부터입니다? 본등기한 때부터예요. 소급 안 해요. 그래가지고 확인하세요. 소급표가 없다. 소급하는 건 2번에 순위. 순위는 가등기 순서 따르죠. 그거는 소급표 있죠. 순위는. 따라서 물권 변동은 소급표가 없고, 순위랑 관련된 거는 소급표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3번 가등기 후 이루어졌던 중간 취득 등기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중간 취득 등기가 바로 저 병 거 말하는 거죠. 병이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취득이 이루어졌던 등기죠. 이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 직권 말소 처리돼 버린다는 거,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04번 이중 보존 등기입니다. 이거는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다는 거죠. 이거는 등기부가 2개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가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가 2개가 개설돼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부동산이 1개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등기부가 2개 있으니까 1개의 등기부는 없애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선등기 있죠. 시간적으로 먼저 된 거, 걔가 유효예요. 걔가 유효입니다. 걔가. 시간적으로 늦어버린 후등기부 있죠. 걔는 무효예요. 물론 선등기가 무효였던 사건도 있긴 하죠. 근데 우리 시험엔 그런 거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때까지 35년 동안 항상 뭐가 무효였다? 후등기가 무효였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 사람들이 최초로, 자 이제 우리 최초로 이중보존등기에서 선등기 무효 사례를 내보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요. 그러니까 선등기 후등기 나오면 무조건 뭐가 무효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후등기 무효라는 거죠. 후등기 무효. 이렇게 푸세요. 문제를 과감하게 이렇게 푸시라. 후등기 무효.
따라서 후등기가 무효고 이 등기부는 폐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이거 등기부 취득시효는 아마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밑에 양괄호 2번 단락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 무효라도 상관없는 건 사실인데 이게 만약에 이중 보존 등기 중 후등기 무효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05번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이건 당연히 본등기를 말하는 거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본등기.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서류를 보니까 서류에서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는데 근데 갑으로부터 을한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서류상. 근데 갑이 소송 걸었어요. 갑이 을한테 소송 걸었어. 소송. 이 등기를 말소시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측에 주장이 있어야 되겠죠. 갑이 그랬던 거예요. 너는 위조해가지고 등기한 거잖아. 나쁜 놈아. 판사님 저건요 위조 등기입니다. 위조해서 격려된 등기입니다. 라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냅두라고 말소시키라는 거죠. 갑의 주장은 지금. 이때 을은 뭐라고 항변해요? 위조 아닌데요? 위조 아닙니다. 라고 피고가 항변하겠죠. 다툼이 생긴 거죠.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결국 소송에서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그죠? 항상 입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작년 수강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산 수강생한테. 모의고사를 쳤는데 80점 넘었대요. 예. 증거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증거 있냐고 증거. 예? 그러니까 증거 보내더라고요. 예? 성적표 증거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77.5점이더라고요. 뻥치다 걸렸죠. 그죠? 뻥치다 걸린 거예요. 그렇게 뻥치다 과장을 하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마킹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80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77.5가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증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조 등기라고 갑은 주장하고 을은 위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가 과연 위조한 건지 위조 안 한 건지 이거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갑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형식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 을에게 등기가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위조한 건지 위조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어쨌든 서류적으로 봤을 때 등기는 돼 있음 안 돼 있음? 등기 돼 있죠. 그럼 일단 이 등기는 위조했을 것으로 추정, 적법 절차로 했을 것으로 추정. 적법 절차로. 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했을 것으로 뭐가 됩니다? 추정된다는 거예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등기의 추정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력. 네. 이거는 지금 무슨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이 또 우리 시험에서 또 다른 거 나오죠. 우리 추정력이 두 개거든요.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무슨 추정력이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점유의 추정력은요. 6가지 추정력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 점유로 추정. 기억나시죠? 선의. 또 뭐 있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적법하게, 계속해서. 무과실로 추정되죠? 아니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적법, 계속 점유 추정된다는 거죠. 요거랑 지금 보고 있는 등기 추정력이랑 같은 제도, 다른 제도?
다른 제도 이 구별하기 섞으면 안 돼요, 이거.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돼. 단어가 같으니까 이게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의 추정력은 등기 추정력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갑한테 있다는 거죠. 입증 책임이. 네가 입증해야지 그러면. 위조했다는 걸 입증해야지 네가 입증 책임이 갑에게 있어요. 입증 못하면 저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확정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입증을 해내면 이거 위조한 거 맞네 라는 걸 뭐하면? 입증했어요. 이걸 반대 입증이라고 그러죠. 반대 입증을 해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이 등기의 추정력이 뭐가 되죠? 깨져요. 그러니까 추정력은 깨트릴 수 있죠. 뭐를 통해서 깨트려요? 예, 맞습니다. 입증을 통해 깨트릴 수 있습니다. 자, 개념 보겠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설령 무효등기라고 해도 일단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일단 봐줘요. 추정해 줍니다. 자, 범위로 내려갑니다. 원인과 절차 그리고 사항란 등기에서 추정력이 인정돼요. 여기서 사항란 등기란 갑구하고 을구 말하는 거예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거기서 사항란 등기는 갑구, 을구 말하는 거고 지금 동그라미 이번에 표시란 등기라고 돼 있죠? 여기는 표제부 말하는 거죠. 표제부는 사실을 기재한 거잖아요. 여기서 추정력은 인정되는 게 아니죠. 추정력은 권리관계 속에서 추정력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 추정력은 표제부에서 인정되는 거다. 갑구, 을구에서 인정되는 거다. 갑구, 을구에서 인정되는 거라는 거죠. 내려갑니다. 정리.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등기 돼 있죠.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거는 저당권이 존재할 뿐 아니라 저당권 존재하려면 피담보 채권도 있어야 돼요. 그런 성질을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면은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 피담보 채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억입니다. 기억. 자, 니은에 기본 계약이 추정되진 않습니다. 기억하고 니은 다르고요. 내려갑니다. 인적 범위.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죠. 자, 기억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의자는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력을 인정받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뿐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다 주장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전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의 신청으로 등기가 격려됐어요. 그럼 그건 이상하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그 사망하고 나서 뭐 했어요? 등기 신청을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했죠?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돌아가신 날짜가 지금 6월 1일인데 등기 신청은 6월 4일에 했다는 거죠. 절차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이 등기는 추정력 인정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네, 상속인들이 그렇게 하셨겠죠. 디귿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허무인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 없는 사람입니다. 허무인은. 리을 갑의 처분 행위에 을이 개입됐고 병은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 병한테 그 명의가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을이 대리 행위를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을이 뭐를 해가지고 넘겨줬다고요? 대리 행위를 해가지고. 근데 갑이 그러는 거죠, 갑이. 얘는 대리인이야, 대리인 아니야? 대리인 아니라 그래요, 갑이요. 야, 대리인 아니야. 나 얘한테 대리권 준 적 없어. 대리인.
이야 대리인 아니야? 대리인 아니야. 대리인 아니야. 그러니까 갑이 하고 있는 주장은 지금 을이 했던 요 행위 자체가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라고 갑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대리인이야, 대리인 맞아? 대리인 맞아. 대리인 맞는 거예요, 바보야. 대리인 맞다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이 등기가 넘어간 건 사실이죠. 넘어간 건 사실이고 이 등기가 넘어갈 때 대리 행위로 넘어간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때 등기 추정격에 의해서 을은 대리 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리 행위 했죠. 그럼 을은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다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갑한테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걸 갑이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골치 아프죠, 그죠? 완전 골치 아프죠. 자, 이때 둘째 줄의 중간에 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을이 서류를 위조하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입니다. 보존 등기는 최초에 하는 등기 말하는 거죠. 일단 먼저 기읍부터 보면은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추정되죠. 뭐는 추정 안 되고요? 이전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보존 등기라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돼 있다고 추정돼요? 이전했다고 추정돼요? 보존돼 있다고 추정. 당연한 말인 거죠. 자, 니은 내려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전 소유자가 줄칩니다. 양도 사실을 부인합니다. 자, 혹은 그 명의자가 줄칩니다.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됐습니다. 반대 입증돼 버렸어요. 이러면 추정력이 뭐가 됩니다? 깨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무과실 나오네요.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소유자로 믿고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과실로 추정해줘요. 제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제가 등기부를 확인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할 때 부동산 매수할 때 우리가 등기부 확인해야 되죠.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갑인지 확인해야 되죠. 등기부 보니까 소유자 누구로 돼 있었어요? 갑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름만 확인하면 안 되죠. 뭐도 확인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해야죠.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까. 그죠? 주소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 이 사람이 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뭘로 확인해요? 예? 뭘로 확인해요? 예? 신분증이요. 신분증. 신분증 보니까 갑이 맞아요.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 등기 확인했다, 등기 확인 안 했다? 등기 확인해가지고 다 확인해가지고 매수했다는 거죠. 이렇게가 되면은 이때 을이 무과실인 걸로, 잘못이 있는 걸로, 잘못이 없는 걸로 추정해줘요. 무과실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확인하면 무과실로 추정받아요. 점유의 추정력에서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적법 추정되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등기의 추정력에서는 등기 확인하고, 즉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셨으면 무과실 추정을 해줌 안 해줌? 해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내용 다른 거 느껴지세요? 내용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무과실이면 무조건 추정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유의 추정력에서는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지만 요 등기 추정력 파트에서는 뭐를 믿고 거래하면, 그렇죠? 등기 믿고 거래했죠. 그럼 무과실도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등기법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5가지 등기 제도 중에서 한 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등기법 다 커버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뒤에 물권의 소멸서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